그리고 이거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원리는 같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마태입니다. 독자님, 오늘 그림 많이 그리셨나요? 다짜고짜 뼈 때린다고요? 아, 맞아요. 그림 그리기 힘들죠. 힘드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켜신 걸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만 보고, 딱 이거만 보고 하자 막 그러는데, 이거 보고 뭐 추천 영상 보고 뭐 영화 요약 영상 보다 보니까 재밌겠네 하면서 줄거리 찾아보고 이제는 영화 한 편 보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그림 그려야지 하고 핀터레스트를 딱 켜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끝도 없는 구경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원래 오늘같이 추운 날은 따뜻하게 이불 덮고 말랑말랑한 귤 하나하나 입에 넣으면서 오물오물하면서 핸드폰 하는 게 제맛이잖아요. 저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아티스트잖아요.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처럼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상 유지조차 힘든 직업이죠. 그런데 이 매일매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힘겹게 그림 그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마치 3살부터 해왔던 버릇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면 어떠세요?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인스타 확인하듯이 너무 쉽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실력이 오르고 금방 탑티어가 될 수 있겠죠? 이미 탑티어시라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제목처럼 그림 그리는 것에 중독돼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해져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면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예전에 회사에서 아침에 커피 마시기 전부터 저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에 집중도 안 되고 초조하고 진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루틴이 깨져버리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커피처럼 맛있게 마시면 되는 그런 쉬운 루틴처럼 그림 그리는 습관도 쉬우면 좋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상이요. 근데 공부하는 습관 만드는 게 쉽냐,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되시죠? 근데 정말 허망하리만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에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 그림 실력의 한 단계쯤은 건너뛸 수 있는 새로운 궁을 획득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림 그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반복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반복하면 됩니다. 누가 이런 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게 힘든 게 아니냐고 방금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맞아요. 먼저 목표를 세워야겠죠?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안 돼요. 목표를 세우면 그 순간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기를 사람이라는 게 비장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에 압도되면서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된 실패는 다시 도전할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습관을 만드냐? 목표는 만들되 작은 목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20대에 저는 책상에 앉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림은 당연히 못 그리고 얼마나 안 앉았냐면요. 책상이랑 의자에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였거든요. 하여튼 뭘 진득하게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항상 핸드폰하고 TV만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이미 디자이너가 된 친한 언니하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책상에 앉는 연습을 해봐. 앉아서 뭐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 두 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집에 오면 일단 책상에 앉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짧게 일어나서 핸드폰하고 놀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맨날 책상에 앉는 연습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심심하면 또 그림 그리게 되잖아요. 아시죠? 심심하니까 또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분, 10분 지나고 그림이라는 게 원래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은 시간 잘 가잖아요.
한두 시간까지는 힘들지 않게 앉아있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지금은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하면 한 8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화장실은 가고요. 보통 오전에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껌껌해져 있어가지고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낀 적이 많은데 그때 어렸을 때 습관이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거냐, 그냥 마태님 라떼 이야기잖아요 싶으시겠죠. 저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나이 먹고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까 책상머리 버릇이 뇌과학에 기반한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요즘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바로 그 도파민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도파민? 그게 뭔데? 마태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뭐 영양제예요? 맞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도파민은 뇌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 막 힘들게 다 그리고 나서 막 완성했을 때 막 다 그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흐뭇한 느낌? 그게 바로 도파민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성취감,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의 원인이고요. 우리가 릴스, 쇼츠 보면서 계속 끝도 없이 보잖아요. 그것도 도파민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은 재미라는 감정의 도파민을 계속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도파민이라는 게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이 몇 시간이고 쇼츠를 계속 보게 되는 거거든요. 더 심도 있게 들어가자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두시면은 정말 요긴한 부분이에요. 살면서 이게 알아두면 메타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서 그 뇌 전문 지식이긴 한데 폴 맥클린이라는 학자의 삼위일체 뇌라는 이론이 있어요. 클로지나 역행자 같은 책에서도 나오는 이론인데요. 뇌는 크게 3개로 나뉜다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파충류의 뇌와 강아지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로 나뉜다는 거죠. 이 중 파충류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춥다 덥다 이런 본능만 있는 뇌이고 강아지의 뇌는 감정과 기억의 뇌예요. 강아지들 보면 아는 사람 만나면 막 꼬리치죠?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판단을 하는 말 그대로 인간의 뇌이고요. 정말 재미없죠? 미친 거 아니야? 그림 유튜버가 왜 뇌과학을 설명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원리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나루토가 나선안을 얻으려면 수련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시죠? 한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 그림 그려서 궁을 얻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 궁을 얻으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이유가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그림 그리는 습관에 도파민을 활용해 볼 건데요. 뇌는 보상에 약해요. 보통 사람이 선물에 약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목표를 이루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그때 성취감하고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강아지의 뇌가 이 행동의 보상은 쾌감이구나 하면서 좋은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이 목표를 이루면 쾌감이 있어 막 이러면서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 그릴 거야 이런 목표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99% 망하고요. 목표를 세우되 보상을 자주 줄 수 있게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 뇌 속에 있는 강아지를 길들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주 간식을 줘서 그 일을 좋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면 안 돼요. 힘들게 되면 강아지의 뇌가 힘든 기억이 있었지 하면서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3시간이 아니라 30초여야 합니다. 아니 3초여도 되고요. 책상에 앉아서 타블렛만 쓱 만지고 일어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림과 관련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목표를 이룬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엔 펜을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는 선을 한번 쓱 그어보고 그냥 시간은 신경 쓰지 말고 매일매일 그림을 위해서 책상에 앉는다. 그렇게 내가 책상에 앉는 것에 부담이 사라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날이 추우니까 마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래서 무슨 습관이 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걸로는 부족해요. 강아지의 뇌 말고 파충류의 뇌도 있다고 했잖아요. 관건은 얘예요. 얘가 인지를 해야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선조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부터 지루하죠. 제가 쉽게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말하려는 이론을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조체라는 곳은 그 석고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입시할 때 뭐 줄리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석고 맞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는 행위를 못으로 그 석고에 선을 하나씩 긋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못으로 석고에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에 닿는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깊은 흔적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습관이 되는 과정이에요. 본능인 파충류의 뇌에 깊은 각인을 새기는 거.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각인을 새겼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몸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죠. 이쯤 오면 이런 생각 드시죠? 결국 반복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반복이 힘든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왜 반복이 힘드냐면 목표가 처음부터 크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는 일단 그 파이팅하는 도파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하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습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너무 막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되고 그러면 도파민이 금방 바닥이 나겠죠? 도파민은 원래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우리 막 어쩔 때는 1분짜리 쇼츠 볼 때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3일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게 쪼개진 챕터마다 보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3분 후에 다시 5분 목표를 세우고 5분 후에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짧게 하면 그림 오래 그리기 같은 힘든 목표도 달성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쉴 틈 없이 도파민 파티를 여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라는 책에 나오듯이 뇌라는 기관은 아주 효율적이라서 일단 습관이 되면 일상이 돼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PC를 켜는 것부터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경쟁자들보다 되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런 특히 뇌과학 쪽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는 그 책을 한두 권 보셨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런 책들 읽고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읽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해볼게요. 도파민을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다짐할 때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해요. 이때 하고 성취했을 때 해냈다 하고 또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이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짧게 구간을 짧게 만드는 거죠. 쉽게 시작할 수 있게요. 어느 정도 쉽게냐면 유튜브 쇼츠 보는 것만큼 카톡 답장하는 것만큼 중독이 되려면 쉽게 해야 돼요. 반대로 끊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어렵게 만들면 되겠죠? 담배를 끊어야겠다 하면 담배를 피려면 반드시 옆 동네에 가서 피워야 된다 이렇게 룰을 만들면은 피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마태님이 말한 그림 그리는 습관은 20대 때 생긴 거면은 너무 오래된 습관 아니냐,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도파민을 이용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어요. 바로 독서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과서를 끝으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1시간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당연히 한 페이지부터 시작했고요. 벌써 40권을 읽었고 독후감까지 썼네요. 그래서 얻은 게 있냐고요? 크게 이익을 본 건 없지만 아까 인용했던 역행자의 저자이신 자청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작가님인데 이 얘기는 또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습관을 만드는 원리를 알고 시작한 독서라는 게 일상이 되기까지 그림 그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다는 얘기예요. 한 2달 정도 걸렸나? 그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는 책을 안 읽으면 하루에 일과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전혀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유튜브 업데이트 때문에 책을 못 읽게 되면 되게 아쉽고 그래요.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일단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독이 되는 원리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 나가시다 보면 금방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2분만 그림 그려야지 하고 2분이 지나면 이게 도파민인가? 하면서 어떤 건지 금방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환경 설정이라고. 근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생전 처음 알았어요. 아마도 그림 그리기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독자님들께 또 뭔가 제가 아는 걸 공유할 수 있다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가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독자님의 사뿐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산처럼 큰 감사함이 됩니다. 그럼 안녕.